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주제, 은퇴 후 월 200만 원으로 행복하게 사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내 노후는 정말 괜찮을까? 라는 고민을 하곤 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고정적인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돈이 큰 걱정거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같은 200만 원을 받는 사람들 중 어떤 분은 부족함을 느끼며 힘겨운 나날을 보내는 반면 다른 분은 그 돈으로도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즐깁니다.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궁금증에 대한 답을 찾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실질적인 사례와 팁을 통해 여러분의 은퇴 생활이 훨씬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현명한 주거비 관리가 핵심입니다. 먼저 은퇴 후 가장 큰 고정 지출 중 하나는 주거비입니다. 그런데 이 주거비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은퇴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정호 씨 부부의 사례를 볼까요? 박 씨 부부는 은퇴 후 대형 아파트에서 작은 전세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매달 80만 원의 여유 자금을 확보했고 그 돈으로 국내외 여행을 다니며 더욱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죠. 다운사이징, 즉 거주 공간을 줄이는 것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집을 작게 하면 관리도 편해지고 청소 시간도 줄어듭니다. 이로 인해 생긴 시간과 자금을 더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할 수 있죠. 또한 쉐어하우스처럼 비슷한 또래와 공간을 공유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외롭지 않고 비용도 절감되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건강 관리로 의료비를 절약하세요. 다음으로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은퇴 후 의료비는 누구에게나 부담이 될 수 있는 큰 항목입니다. 하지만 잘 관리하면 의료비를 대폭 줄이면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오정란 씨는 매일 자신의 건강 상태를 기록합니다. 혈압, 혈당, 체중을 체크하고 이상이 있으면 바로 대처하죠. 이런 예방적 관리는 병원비를 크게 줄여줍니다. 또 다른 사례로 대구의 박상철 씨는 약사와 상담해 불필요한 약을 조정하고 약값을 30% 절감했습니다. 이는 생활 속에서 조금만 신경 써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운동은 최고의 건강보험입니다. 매일 30분씩 걷기, 국민 체조 등을 통해 건강을 유지한다면 의료비를 줄이는 것은 물론 더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취미와 여가 생활로 삶의 활력을 더하세요. 여러분,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는 만큼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취미 생활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의 황미정 씨는 공공시설에서 운영하는 요가, 댄스, 노래 강좌를 활용하며 한 달에 단돈 5만 원으로 여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도에 사는 송기철 씨는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통해 여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성수기를 피해 장기 체류를 하면 숙박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죠. 취미를 즐길 때 가장 중요한 건 돈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 새로운 경험들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네 번째,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어 보세요. 은퇴 후 추가적인 수입이 있다면 더 큰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겠죠? 사실 은퇴 후에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서울 마포구의 김태영 씨는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주 3일 근무하며 매달 60만 원의 추가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체력적으로 무리 없이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도 얻을 수 있죠. 또한 취미를 수익으로 전환한 사례도 많습니다. 인천의 조영미 씨는 손뜨개 아기용품을 만들어 온라인에서 판매하며 월 평균 50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취미를 활용해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다섯 번째, 스마트한 지출 관리를 실천하세요.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는 지출 관리를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손쉽게 가계부를 작성하고 지출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수원의 박영선 씨는 매달 경비를 봉투에 나눠 담아 관리합니다. 식비, 의료비, 여가비 등 항목별로 구분해 예산을 정하고 과소비를 방지하고 있죠. 또한 고정 지출을 점검해 불필요한 항목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험, 통신비 등을 다시 검토해보면 매달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진정한 행복의 비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게요. 결국
은퇴 후 진정한 행복은 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춘천의 이승우 씨는 매일 아침 감사 일기를 쓰며 삶의 소중한 순간들을 기록합니다. 작은 행복을 찾아내는 습관이 그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죠. 또한 인천의 최동철 씨는 매주 목요일 친구들과 공원에서 만나 커피 한 잔을 나누며 소소한 행복을 즐깁니다.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퇴 후 월 200만 원으로도 충분히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현명하게 쓰고 소소한 행복을 발견하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은퇴는 더 이상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삶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과정입니다. 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은퇴 후 꿈꾸는 삶은 더 이상 막연한 바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처럼 작은 변화와 실천으로 누구나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은퇴 생활을 즐기고 계신가요? 또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특히 이미 은퇴하신 분들의 경험과 노하우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실질적이고 유익한 정보를 담은 콘텐츠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